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어제는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 내부적으로 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월스트리트 조널은 내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가 이 이란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컨플릭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 이란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도 헷갈리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또 헷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헷갈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마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따르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보수파들이 이 마가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컨플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내에서도 막 쪼개지고 있고 막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따르던 그린이라고 하는 좀 이제 굉장히 괴팍하게 생긴 그런 여성 그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거냐고 트럼프 대통령 이 전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우리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이다. 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상관할 필요가 없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면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쏟아 부숴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공화당 내에서도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고 우리가 이란을 쳐야 된다. 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우리 미국이 이 이란에 이제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2주간의 그 텀을 이렇게 또 주면서 이 2주 안에 만약에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이란한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 하지만 만약에 이란이 계속해 가지고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 우리가 이란을 공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 결정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NN 뉴스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이런 시간을 지금 이제 벌어다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금 핵 농축을 이렇게 또 중단을 하는 그 조건으로 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지금 불러들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란한테 좀 이제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한테 언컨디셔널 이제 서렌더 해라고 엄청나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최후 통첩이다. 너네 무조건적인
우리는 항복을 해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재미없을 줄 알아.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고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하메네이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결사항전을 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이 맞받아치겠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이제 하메네이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데.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뭐 테헤란도 뭐 초박살이 나 있고, 그리고 이란에 있는 수많은 요런 이제 핵 시설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최후 통첩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는 그러면 끝까지 가자라고 이렇게 따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always 치킨 사웃, 또 이제 쫄아가지고 이 치킨처럼 꽥꽥꽥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로 가고 있더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지금 2주째, 지금 뭐 8일째거든요. 8일째 미사일을 이렇게 또 주고받고 있으면서 이란에서는 이 전투기를 계속 이제 출격을 시켜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군사적 작전을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과도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 너네 이란 우리한테 이제 대화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은 우선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측을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사를 이렇게 또 꽂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미사일을 막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이렇게 또 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서 그 방공망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뭐 아이론돔이랑 뭐 다윗의 뭐 돌팔 매즈 여러 가지 그 방공망 그 요격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요격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 한 90% 이상을 이제 요격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 군함도 그 근처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요격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너 미국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네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네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미국이랑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다 지금 통과를 시켜 놓은 상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해라 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얘기를 해둔 상태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미군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또 배식을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배식을 받을 때 스테이크랑 뭐 랍스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전쟁이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기 전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같이 이제 맛있는 거를 이렇게 또 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 같은 것들도 원래는 뭐 코카콜라나 뭐 그런 게 나오지가 않고 좀 이제 떨 브랜드 같은 거 그런 거에 이렇게 또 나오는데, 막 코카콜라 나오고 막 닥터페퍼 나오고 스테이크 나오고 이제 랍스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최후의 만찬처럼 맛있게 먹고 이제 전쟁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막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미군들이 막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막 올리고 있는데, 이거 봐라 스테이크랑 지금 랍스터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릴스에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이제 조만간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리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다 얘기를 해둔 상태라고요.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이란을 공격을 하는 것을 다 승인을 해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마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좀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간다고 하면은 이란이 좀 쫄아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강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딱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다가 지금 뭐 군사들을 좀 집결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거든요. 집결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에 이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그 포르도 있잖아요. 굉장히 지하 깊숙이 있다고 합니다. 뭐 100m 이상에 있는 이 핵시설, 이 지하 기지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거를 이 파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B2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괴상하게 생긴 이렇게 이 날개만 있는 것 같은 폭격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무시하게 비싸. 금보다 더 비싸다고요. 네, 엄청나게 비싼 그 B2만 네, 그 미사일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만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B2를 출격을 시켜가지고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포르도 네, 그 지하 핵시설에 쏘느냐 마느냐 네, 그거를 네,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이 이란의 운명도 이제 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네, 이 네, 역사가 이렇게 또 네,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이란의 스탠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은 우선은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군은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확실히 도와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네, 지금 이 중동으로 이렇게 또 네, 이 집결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이랑은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유럽이랑은 이제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유럽에 있는 외무 장관들이랑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이란이랑 이렇게 또 회담에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의 그 제안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 외교관들이 미국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그런 게 없어요. 네, 우리는 완벽하게 이스라엘 도와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이란을 완벽하게 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유럽의 완벽한 동맹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쫄아서 뭐 알아서 굽히고 들어오겠지 하고 이제 보냈는데 아니야. 이란은 이제 강경해. 그러다 보니까 또 치킨 사우트 하고 또 닦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확고한 그런 이 줏대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외교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외국 동맹국들과랑도 지금 얘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고요. 협상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란이랑도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란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이랑도 얘기가 지금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대통령이기는 대통령인데 줏대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외교관들도 굉장히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은 외교를 원하고 있다. 우선 이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또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군사력을 쓸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줏대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외교력을 한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이제 협상을 이제 원한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나가든지 아니면은 군사력을 쓴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뭘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넣다 뺐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3개월 미루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란의 이 사태도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뺐다가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뺐다가 요번에 또 2주 유예를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밑에 있는 꼬봉들도 이래라 저래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부통령 제이드 벤스도 이제 이란과 이제 직접 회담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추진을 이렇게 또 했지만 아무런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란에서는 미국이랑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란은 굳이 미국이랑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분명히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인데 우리가 미국이랑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
라는 거를 벌써 너네들은 공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일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는 이 유럽의 외무장관들이랑 이란의 그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이랑 뭐 여러 이제 자신의 이제 측근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언을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꼬봉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꼬리를 막 발랑발랑 이렇게 또 흔들면서 딸랑딸랑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조언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원하는 말들만 이렇게 또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은 될까 저렇게 하면은 될까 이렇게 할랑말랑 했다가도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해 라고 하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할랑 했다가도 이제 빼버리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미국은 진짜 웃음거리로만 이제 남아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이 공격을 이렇게 또 주고받은 지 드디어 2주째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8일째를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많은 미사일들 공습을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핵 과학자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에 있는 병원 3곳이 이제 파괴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란도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에 이렇게 또 쏟아부음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남부 도시에 있는 그런 곳들이 미사일들이 이제 내리꽂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테헤란 그리고 이란에 있는 이제 주요 시설들에 계속 이제 공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란에 있는 그 미사일 그 생산 시설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 공습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밀 타격을 이렇게 또 해서 핵 과학자까지 지금 이 암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국방장관은 정권의 상징과 그리고 억압 기구인 혁명 수비대 등을 집중 타격해라라고 지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이제 남부 도시인 베르세바라고 하는 곳을 이제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스라엘 지사 근처에 철도역이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7명이 이제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파에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2명이 이제 중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공망 같은 것들이 촘촘하게 잘 있다 보니까 미사일 요격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란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당 90% 이상이 이제 요격이 돼버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사망자는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사망자는 별로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사일이 한두 개씩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부상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최근에 또 이제 의료 시설 이제 병원이 이렇게 또 미사일의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란이 지금 국제법을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란에 있는 병원 3곳이 이스라엘의 그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됐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은 내로남불인가요? 너네는 이 병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란이 이 이스라엘 병원을 공격을 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이런 이제 기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테헤란 지역도 이 이란의 수도 이제 테헤란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그 드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보내가지고 드론 공격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지만 이 평화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강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아시다시피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전투기 막 200대를 이렇게 또 출격을 시켜가지고 공습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한순간에 하메네이 측근들, 뭐 군 장성들 막 20명 이상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자고 있다가 죽었대요. 자고 있다가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막 사살을 하고, 그리고 핵 과학자들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가 암살을 당하고 이제 폭살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정밀 타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너네가 먼저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는 방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 이스라엘이 먼저 멈춰야지만 이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멈춰야지만 미국이랑도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이란도 상황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네바에서 이제 유럽 측이랑은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이 컨플릭은 지금 뭐 2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2주 안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가 지 입으로 기한을 뒀어. 2주 안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 하메네이를 제거를 할지, 아니면은 이 벙커버스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란에 있는 그 핵 시설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할지 2주 안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막 내뱉었다가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기간을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선 2주는 이렇게 또 벌어놓기는 벌어놨지만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2주 동안 기간을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이란을 이제 곧 공격을 한다. 라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뉴스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미군이 진짜 이란을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이제 긴장하면서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이 텀을 이렇게 더 벌어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또 멈추고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일 가격이 다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공격을 어제는 뭐 승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오늘은 2주간 유예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주식 시장들이 좀 이제 안도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주식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유가는 한 3% 정도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렌트유, 국제 유가는 한 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76 정도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4.4%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98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세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은 살짝 약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3,365를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막 공격을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오늘은 또 2주 안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랑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풀려는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안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은 살짝 이렇게 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유가는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뭐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GDP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절반으로 이렇게 또 깎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요. 작년에는 미국의 GDP 상승률이 2.8%였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1.4%로 이제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연말에는 아마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 증시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안도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도 이제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홍콩 같은 곳은 한 1.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는 2022년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3천을 이렇게 또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국의 코스피는 3천을 이렇게 또 넘어가면서 고공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또 동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5월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핵심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압박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이렇게 또 강세가 되고 이제 니케이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 세계 이제 주식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유예 또 이제 치킨즈 아웃 이렇게 또 한 거 닦고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식 시장은 아주 조그만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대 지수 막 상승을 이렇게 또 하는 것 같더니만 이렇게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지표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요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 요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월에 어쩌면은 금리나 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이렇게 또 모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준의장 제롬 파월은 데이터에 의존을 이렇게 또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면은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금리 어떻게 할지 조정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다시 이제 혼조세로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계속해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미국이 수백억 달러씩 손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빨리 금리 내려라, 빨리 돈 풀어라 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 같은 이 S&P 500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왜 이렇게 이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반도체 주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일부 반도체 업체에 대해 가지고 수출을 이렇게 또 허가를 한 것을 지금 철회를 이렇게 또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1% 넘게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TSMC 여기는 2%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ETF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0.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지금 중동의 리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2주 유예를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오르려고 하는 그런 낌새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좋은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은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연준 이 월러 이사가 이번 7월 달에 어쩌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지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연준 이 크리스토퍼 이사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어쩌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 시장에 좀 이제 나쁜 그런 이 조짐이 이렇게 또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조금 이제 나쁜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이렇게 또 빨리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이 일자리가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또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관망 기조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직은 우리는 모른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라고 다른 연준 이 위원들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9월 달이 아마도 이제 첫 번째 이제 금리 인하가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쩌면은 7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 뭐 희박하기는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슬금 이렇게 또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도 있고 기술주들이 조금 이렇게 또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출시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이 로보택시가 이틀 뒤에 6월 22일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어느 한 뭐 도시에서 이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운행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는 일요일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오스틴 텍사스에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또 시작을 이제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이버캡을 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모델 Y를 이 개조를 약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로보택시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한 10대 정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그 지역에서만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한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약속을 한 것보다 굉장히 지연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2019년도에 로보택시를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6년이나 이제 미뤄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6년이나 계속 이렇게 또 미뤄지면서 드디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틴 여기 이제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LA,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확장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 모레는 테슬라 모델 Y 이 로보택시 10대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이 작동을 잘 한다고 하면은 바로 크게 이렇게 또 확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가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행이 된다고 하면은 시총이 2조 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총의 2배에 달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주식이 300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6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느 이제 분석가의 말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허들도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9월 달에 자율주행 관련이 된 그런 새 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출시를 좀 이제 연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딴 말 안 듣겠죠. 안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에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이 차량이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무시를 하고 이 마네킹이랑 이렇게 또 충돌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스쿨버스가 이제 멈춰 있다고 하면은 그 스탑 사인이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서야 되거든요. 네, 서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가다가 마네킹을 이제 앞에 조그만 마네킹 이제 아이 마네킹을 앞으로 이렇게 떠 있는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이 마네킹을 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적인 그 구구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이 하락세에 있다라고 한다고, 거의 뭐 바닥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웬만하면 이 테슬라 불매운동을 이렇게 또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의 매출은 급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는 테슬라 딜러들의 공격이 막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구구적인 그런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는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뭐 글로벌 출고량이 이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3%나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특히 이제 유럽의 이제 판매량이 거의 뭐 50%가 이렇게 또 깎이는 등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테슬라는 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를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처럼 잘 출시를 할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가 이제 이틀 뒤에 6월 22일에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테슬라 모델 Y 10대를 이제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로보택시라고 이렇게 또 하면은 그 차량 안에 아무도 안 타고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보택시 안에는 이 세이프티 모니터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이 타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 차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느 한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 차량이 안전하게 잘 돌아다니는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도 이제 다른 이 자율주행 업체들에서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웨이모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 웨이모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고 지 혼자 다니는데, 그런데 테슬라 이 로보택시는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조수석에 앉아 있던지 아니면은 뭐 운전석에 앉아 있던지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진짜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은데 하면은 뭔가 눌러가지고 이제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완벽한 자율주행 차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완전한 무인 운행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약속을 이렇게 또 한 것과는 굉장히 멀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4년도 여름에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출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차량 내에는 아무도 없고 차량 혼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1년이나 미뤄지면서 2024년도에 얘기를 한 것도 그것도 굉장히 많이 미뤄진 거예요. 2019년도에 얘기를 했던 게 2024년도에는 완벽하게 무인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1년이나 미루면서 이제 드디어 이 로보택시가 이렇게 또 출시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웨이모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로보택시는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세이프티 모니터 하는 사람이 앉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아무나 이 로보택시를 탈 수도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초청된 사람만 이 로보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초청장을 이렇게 또 보내는 그런 인바이터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인바이트 된 사람들만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로보택시는 10대만 이 테슬라 모델 Y로 이렇게 또 이 운행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전 6시부터 이 오전 12시까지, 자정 12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지오 펜싱이 된 그런 특정 지역에서만 이 운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지역을 이렇게 또 만들어 둬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공항은 이제 제외가 된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은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서비스가 아마 중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은 타고도 되고, 이제 18세 이상 한 명이 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한 명 더 타가지고 단 2명만 탈 수 있게 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웨이모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형편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렇게 또 운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이렇게 또 염두에 두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앞에다가 앉혀두는 게 아닌가, 테슬라에서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테슬라의 차량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메라만 달릴 거예요. 카메라만 이렇게 또 달리다 보니까 웨이모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카메라 당연히 달려, 카메라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렸고,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소너 레이더도 있고, 뭐 레이저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센서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는 이제 훨씬 더 이 안전성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카메라만 달려 있다 보니까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테슬라는 이 앞에 무슨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카메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웨이모랑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이제 인페리얼한, 좀 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바로 이제 테슬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마도 이 테슬라 이 로보택시가 이제 몇몇 문제점들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철회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그때는 작살이 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잘 돼가지고 로보택시가 더 많이 이렇게 또 퍼지게 되면서 그때는 또 이제 주식이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사람을 앉혀준다라는 것은 이제 로보택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 잘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테슬라의 차량이 아닙니다. 차량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도 이렇게 또 팔고 있기는 있지만 테슬라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전력 그 저장소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테슬라는 중국의 최대 전력 저장소 이제 건설 계약을 이렇게 또 체결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 내 최초로 대규모 이제 전력 저장소를 이제 건설을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맡아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전력 저장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된 메가팩이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상하이에서는 이 메가팩을 요번 2025년도 이제 1분기에만 100개 이상이 이렇게 또 생산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랑 이렇게 또 계약을 이렇게 또 맺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 정부랑 이 계약을 맺은 그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40억 위안이다. 미국 돈으로 5억 5,600만 달러의 굉장히 큰 계약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설치를 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재생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또 해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나 뭐 풍력 발전소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또 쓰는데, 그런데 오버로 생산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장을 해두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 낭비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낭비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 전력 저장소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도시 전력 수요에 이제 대응을 이제 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력을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정이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중국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면서 설치를 하는 테슬라 이 건전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가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메가팩이면서
최대 출력이 1메가와트를 이제 4시간 동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그 메가팩은 하나에 100만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배터리 팩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메가팩 같은 것들을 이제 테슬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도 배터리 하면은 그 기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중국 내 이제 경쟁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ATL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 40%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마 이제 배터리를 가장 많이 파는 CATL도 중국 내에서 이렇게 또 경쟁사이고, 그리고 BYD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원래 배터리 제조 회사였죠. 네, 그러면서 BYD도 경쟁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ATL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메가팩용 배터리 셀도 이제 공급을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 이제 하나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또 만들기는 만들지만 CATL에서도 이 배터리를 이렇게 또 공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진짜 어마무시가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잘 이렇게 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 수요를 이렇게 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전력 시스템 저장소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또 원하던 전력 저장 용량은 이 35기가와트였다. 그런데 추가로 5기가와트 이제 더 늘려가지고 40기가와트로 이렇게 또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 안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최첨단 시설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을 캐가지고 클린한 석탄을 태워가지고 전력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미국을 까꾸로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중국은 메가팩들 같은 거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나 뭐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전력 시스템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캐가지고 석탄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누가 거꾸로 가고 있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아마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번에 좀 이제 많은 격차가 벌어질 수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따라잡고 미국을 이제 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기술적인 면에서 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까꾸로 가고 있습니다. 까꾸로.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픈 게 아닌가, 답답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이제 우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버가 이 자동차 그 택시 그것만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버는 지금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익스펜드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AI 솔루션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AI 솔루션, 이 사업을 이렇게 또 확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규모 이 AI 훈련, 파운더리를 지금 신설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 AI 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지금 전 세계로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AI 연구소들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이 AI 데이터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디지털 뭐 태스크 네트워크, 뭐 AI 모델 테스트 도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같은 것들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한 대형 AI 모델 학습용 파운더리를 지금 설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우버 AI 솔루션 이렇게 또 확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기업이 더 똑똑한 이 AI 모델 및 에이전트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맞춤형 이 데이터를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작업 네트워크를 이렇게 또 구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AI 테스트용 툴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우버는 뭐 택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솔루션 그런 이제 기업도 이렇게 또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우버 주가는 오늘 한 1.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우버의 주가가 40%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버는 이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택시만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 어마무시하게 지금 각광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 비즈니스도 이렇게 또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우버는 잘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AI도 좀 많은 경쟁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가장 강력한 구글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의 XAI도 있고, 여러 이제 경쟁자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우버는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가 준틴스라고 하는 이 공휴일이지 않았습니까? 공휴일이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휴일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은 이런 공휴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휴일이 너무나 많다, 공휴일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휴일 수를 이렇게 또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이 이렇게 또 많아져야지만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더 이렇게 더 잘 되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임기 때 준틴스가 공휴일로 이렇게 또 제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전 대통령 바이든은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의 기억과 그리고 축하의 날이다라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준틴스라고 해가지고 6월 19일에 텍사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노예들이 이제 해방이 된 그런 날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예제가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된 게 6월 19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연방 공휴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이제 노예제가 이제 폐지가 된 그 날을 이렇게 또 기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또 지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공휴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이 공휴일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지는 맨날 골프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골프 엄청나게 미친 듯이 지금 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는 골프 엄청나게 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공휴일이 많다고 이렇게 또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로남불의 진짜 최고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한테는 미국에서의 핸드폰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그 트럼프 핸드폰은 중국에서 이 OEM 방식으로 아마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져 미국에서 뚜껑만 닫는 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로남불의 이제 최고봉 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이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플로리다에서 이제 33세 어느 이제 아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빠가 18개월 된 1살 반 정도가 된 아들을 차량에다가 두고 3시간 넘게 방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망케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 아빠가 지금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왜 자신의 아들을 차 안에다가 두고 3시간 넘도록 두고 이제 사망케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차 안에다가 두고 머리를 자르러 갔다고 하네요. 머리를 자르고 그 옆에 있는 바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술을 마신다고 아이를 차에다가 방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차 안에 있으면서 차가 또 엄청나게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차 안이 111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거래요. 이 엄청나게 그 쪄 죽는 그 차량 안에서 3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또 버티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1살짜리 아기가. 그러면서 이제 경찰 조사 이제 과정에서도 이 아빠는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아빠는 아동 살인 및 아동 학대로 지금 구금 중에 있으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들은 깜빵에 쳐넣어가지고 평생 동안 콩밥을 이렇게 또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진짜 너무나 화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트 같은 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주차장에 이렇게 또 지내실 때 만약에 아기가 있다 바로바로 911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911에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와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창문 뚫고 빼가지고 창문 같은 거 깨가지고 바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또 구출해 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방치를 해둔 그 사람은 바로 철컹철컹 이렇게 깜빵에 이렇게 또 가고 절대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기를 이렇게 더운 이 캘리포니아나 뭐 플로리다 이런 곳에 아기를 차량에다가 방치를 해두고 지를 보러 간다라는 게 이거는 진짜 악마 같은 시키들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국경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국경 차르라고 하는 톰 호만이 이 농장과 그리고 이제 호텔 등 그런 이제 산업들에 대한 이민 단속을 다시 재개를 이렇게 또 하겠다, 계속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저번 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이 아이스들이 지금 이 농장 일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호텔 일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단속을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주인들이 아니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하냐고 라고 이렇게 또 원성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농업일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나 호텔들에서는 이 단속 같은 거 잠시 이제 중단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단속을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보러 차름 톰 허먼은 단속은 이제 범죄자가 우선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장이나 호텔도 제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범죄자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언더큐멘티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특히 이제 LA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잡혀가고 있다 보니까 시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단속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이제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체포가 되면서 더 많은 시위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BC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LGBTQ, 이 뭐 게이, 뭐 레즈비언, 뭐 LGBTQ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전용 자살 예방하는 그 핫라인을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자금을 이렇게 또 삭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종료를 한다. 그 서비스가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서비스가 급진전,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또 조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 이 LGBTQ들 자살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방지를 하는 그런 핫라인이 오히려 이 LGBTQ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청소년들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거는 자살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그런 핫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도 이제 LGBTQ들 별로 안 좋아해. 뭐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거 안 좋아하기는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자살을 하는 것을 이제 막는 것은 그거는 최소한의 방지를 이렇게 또 해주는 어쨌든 간에 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인데 저도 싫어하기는 싫어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GBTQ 이제 청소년들한테 지금 이번에 결정은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 라고 여러 단체들이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LGBTQ들 이제 청소년 이제 자살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슷한 또래보다 4배 이상 높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내가 LGBTQ인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죽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4배 이상 이렇게 또 넘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지난 1기 때 통과가 됐던 그런 이제 법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성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LGBTQ들 같은 거 뭐 싫어하기는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좀 이제 너무한 게 아닌가. 자살 방지를 하는 그런 걸 이제 끊는다라는 것은 좀 이제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